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72일차. 성공은 당신 거 10페이지예요. 맨 밑에. 게다가 여기 읽을 차례입니다. 그죠? 게다가 누구를 보든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봤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봐야 돼요. 밖으로 보죠. 우리는 밖으로 보는 삶에서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면에서 그냥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쵸? 공으로 가서 무명으로 가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들은 거로만 이해하고 그냥 그래서 내면을 봐야 한다. 본다는 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내면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 시간이 걸려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호킨스 박사를 만난 것에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호킨스 박사님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호킨스 박사님을 뵈시면서 뭐 본 사람이 저희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보면은 선생님을 그쵸, 호킨스 박사님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인을 위한 세미나도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저도 모를 때였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가셨을 거예요. 연결되신 분들이. 근데 그 호킨스 박사님을 만난 것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라 만났지만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분을 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추천의 말을 써달라는 청을 받고 방송했습니다. 이 글을 접하는 것이 영원한 메시지를 소개받는 행운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친절한 메시지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읽는 이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처음에는 가능성 있게 태어났다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어떻게 축소가 돼버리죠. 축소가 된다는 거야. 축소가 되었는 게 그게 이제 업으로 인해서 업장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요. 아직 100% 벗어났다면 제가 또 더 달라지겠죠. 100% 달라지도록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 그냥 공부했다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싫어, 미워, 뭐 힘들어, 남편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뭔가 저 사람이 이렇구나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거는 회피하고 안 보는 것뿐이지 있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불편할까?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보면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점점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버릴 것 같이 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게 뭐가 깨닫는 게 있구나. 기회가 있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아직 불편했다가 편안했다 불편했다 편안했다 남편도 어떨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살짝 불편했다가 이렇지 하고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염없이 조건 없이 편하게 이쁘진 않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저 인간이 그냥 저것이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내가 뭔가 이제 각성하고 내가 다 깨닫기 위해서 있는 그 주변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 그게 내가
불편한 것은 나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고 나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 불편한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그게 가져오는 게 어제도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동조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거를 저 사람도 이랬잖아요. 저 사람이 화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그거 상관없어. 그건 자기한테 자기가 화내고 속이 그거를 상관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했던 나를 보면 불편한 것은 내가 축소시킨 것이고 이게 확장이 되면은 내가 에너지가 확장이 돼서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누구인들 우리는 판단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것조차도 내 신념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 내 신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 너무 욕망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불편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을 보지 말고 자꾸 내 안만 보라 그래도 우리는 밖을 보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밖으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밖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이 돼서 평화로워지면 나의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것이라서 주변에 불편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혼이구나. 도움이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점점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진짜 옆에서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나로 비롯돼서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주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영혼이라는 거를 알면 더 감사하고 감사하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12페이지 편집자의 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요. 포기했느냐 아니면 그냥 속으로 머물고 있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어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수준을 열망하거나 심지어 일부러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평범한 수준을 열망하거나 심지어 어떻게요?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평범함을 열망하나요? 아니에요. 성공을 열망할 겁니다. 열정은 순간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열망은 내면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원하는 그렇죠? 지속적으로 내가 그걸 해내겠다라는 거 꾸준한 거. 그래서 평범한 수준을 열망하지도 않고 실패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원한다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호킨스 박사는 이 문제를 진정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적은 까닭에 대한 그 문제를 탐구해서 진정한 성공의 원천, 정말 진정한 성공의 원천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원천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이 보여요. 불편한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나는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싫어요. 싫은 거죠. 잘 보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영혼은 이 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나는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관심 갖는 거야 싫어 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싫어하고 있잖아요. 뭔가 거부하고 있는 내 태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거부하고 있는 태도에 있음에 그렇죠? 밝히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실용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가 뭔가 세상 속에 있는 내 존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편안해졌을 때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생을 다 잘 살고 업을 짓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업을 짓지 않은 거구나. 아, 불편한 게 뭐일까? 왜일까? 자꾸 찾아보는 거죠, 내면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구체적으로 찾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네. 내려놓아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의식이 편안해지면 수용을 하게 되고, 용기 있게 내면을 본다면 자발적으로 희망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억지로 희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능성의 희망이 그대로 느껴지고 350의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수용하고 친절해지는 거고, 400이 이성이 이해가 되면서, 근데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350의 수용이 되면 500대로 확 뛰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뭔가 의식이 좋아져서 스스로 됐을 때는 400에 걸쳐서 400에서 499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사랑, 에너지, 의식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한 거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했을 때는 뛰어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원고는 1991년에 쓴 것입니다. 한 32년 된 거죠. 이후로 기술 면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면에서는 지금 32년 됐는데, 기술 면에서는 바꿨으나 오래전에 쓴 이제 글인 거예요. 키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 전 세계에 보급됨에 따라 이전의 많은 정보 시스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은 별로 바꾼 것이 없이 그대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안 맞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가 살짝 있지만 그대로 성공의 제일 기본적인 원천은 그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써놨다는 거죠. 그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호킨스 박사는 우리에게 이 불변의 원칙, 불변의 원칙이 어떤 원칙이에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죠? 성공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불변의 원칙을 직접 시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성공에 관련해서 자꾸 시험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원하게 되는 것이, 진짜 한번 직접 그래서 시험을 해봐라. 이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제가 그랬죠. 선생님 말씀 중에 늘 하셨는 말씀이고,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자꾸 서울에 오는 건 사장님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뭔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는데 말이야. 저 인간이 그냥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겠어서, 나는 내가 죽겠어서 오는데 제가 수행할 게 뭐가 있는지, 막 나는 내 문제가 막 바쁘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보고 제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길을 듣도록 안내를 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명이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내 사명이 이런 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이거구나 라는 걸 몰랐죠. 그랬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그렇지. 제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뭐 안내를 서울로 막 이렇게 안내하다가 선생님이 오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역할이라서 그렇게 했구나.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서 해결 때문에 갔다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해보고 좋으면 막 옆에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십니다. 네, 내가 해보고 좋으니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나누다가 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거절하면 두려움으로 쑥 들어가죠.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좋은 거라면 끝까지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끝까지 나누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탁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딱 막혀서 내가 막혔는데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로 착각하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에이구 씨 더럽다 말 안 한다 내가 내가 너 좋으려고 얘기했다 하지만 끝까지 해야 되는 뭐야 너 좋으려고 얘기했지 뭐 내가 무슨 뭐 거절당한 거에 괘씸하다 막 이런 거로 가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내가 너한테 또 얘기하나 봐라 그러면서 복수심으로 이제 저항감이 들다가 150에 분노 화가 나는 거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끝까지 그들이 거절을 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욕망으로가 아니라 막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그거구나.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끝까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안내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이 불변의 원칙. 변하지 않는 성공의 기본 원칙을 성공을 그럼 도전을 해야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돈만 벌 것이냐. 돈을 쫓아갈 것이냐. 돈은 이미 나의 의식에 반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될 거고 그럼 내가 돈만 벌어서 돈이 많아져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다가 죽을 영혼이냐. 그러면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도 이 몸이 사라져도 몸이 사라지고 나서 다음 생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우린 길게 봐야 돼요. 잠깐 돈 벌기 위해서는 사기를 팍 쳐가지고 그냥 돈을 확 벌고 딱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의 짧은 순간을 볼 것이냐. 5년을 볼 것이냐, 10년을 볼 것이냐. 그냥 좋은 거라면 할 것이냐. 뭐 기간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몸으로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내가 그냥 있잖아요. 순간 그냥 뭔가 확 욕망으로 복권 당첨을 받아야 되겠어. 뭐 이제 뭔가 앉아서 확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에 너무 욕망을 하지 않나. 그죠? 욕망하고 있지 않나? 뭔가 순간에 돈을 벌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계속 내 영혼에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나의 그 영혼이 의식이라는 걸 보고 다음 생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20대 때, 30대 때 이것저것 도전을 해요. 그런데 젊을 때 이걸 만난다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난다면 너무 좋죠? 또 5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계속 도전을 해서 성공에 관련된 기본 원칙대로 내가 바뀐다면 다음에도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돈을 벌고 싶었어요. 1억을 매달 들어오는 돈 1억을 그걸 벌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의식이 어떻게 한계가 있으면 그것만 보는 거고 끊임없이 내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돈은 그냥 물질은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물질 큰 차, 좋은 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행동을 많이 할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행동도 안 되는 거죠. 행동이 이 몸이 막 움직이는 거는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존재도 뭐요? 나를 위한 존재냐 우리 가족을 위한 존재냐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손녀가 예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린이 이것저것 해주려고 내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지 참. 세상을 위해서 맞아.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막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이고 의도가 벌써 들통이 났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 각성하자. 그래서 손녀를 뭔가를 잘해주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 지구상의 친환경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자꾸 까먹어요 자꾸 그냥. 그래도 순간 말하는 순간 각성이 돼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벌써 의도는 들통이 났어 그러는 거죠. 그래 아니다 나는 아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쓰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친환경 제품입니다 하고 안내하는 거는 그건 친환경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친환경 제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진짜 내가 친환경을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한 행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좀 밖에다 쓰레기 안 버리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을 쫙 띄어가지고 씻어서 버리려고 계속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플라스틱을 좀 제대로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되겠다.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버리면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저는 어쨌든 플라스틱을 막 뭘 잘라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라벨이 없는 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물통 그거 잘라가지고 찍 자르는데도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꼭 밟아갖고 넣으면 되는데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자는 거죠. 꼭 친환경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건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거죠. 슈퍼 갈 때 장바구니를 에코백 있잖아요. 그럼 들고 다니고 비닐봉지를 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요새는 종이봉지 내지는 아니면 종량제 봉지를 팔죠. 그렇게 파는데 그래도 비닐봉지를 파는 곳이 있군요. 과일 가게. 그 얘기해야 되겠다. 봉지 가지고 팔아야지, 봉지를 팔아야 되는데 봉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받아오는 거예요. 과일 가게에서. 그 얘기해야 되겠네. 이 저기 사장님한테. 총각 사장님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을 내가 성공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을. 도전하는데 어떤 존재로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가? 이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인가? 그렇죠? 이 온 세상 이 팀 내가 하고 있는 업 그쵸?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점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인가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이.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걸 확인하고, 이 존재를 정하고 나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동을 하다가 내가 다른 걸 하려고 자꾸 해요, 행동을. 그 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돈을 벌려고 추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보면 자꾸 내 행동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느끼는 나의 의식이, 느낌이 어떠냐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떠냐. 그걸 내가 신념 체계에서 느끼고 싶어서 돈을 없앤다는 거죠. 안 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릴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힘든 걸 또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없애버리고 안 벌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벌지 않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벌지 않는 행위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연쇄적으로 막 그게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정확하게. 자꾸 마음에서 자꾸 들어가요. 마음에서 내가 돈 버는 거 힘든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아직 마음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각성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헤매게 되더라고요. 이게 각성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의식이구나. 편안하게. 그게 12시간 이상 되면 지속되면 성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념을 찾고 재맥락을 하니까 순간 각성되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와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서 배운 거대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불변의 원칙을 시험해봐라. 도전해봐라. 우리 도전하자는 거죠. 계속 도전하자는 거. 그래서 읽다 보면 호킨스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정신과 의사, 과학자로서 그래서 그가 활용하는 사례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이전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세계대전 참전용사, 정신과 의사, 과학자로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영을 하고 현재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극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극장이 없는데 이렇듯 최신 기술로 인해 무색해진 것들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본 원칙은 그냥 하고 말씀을 이제 써놓으신 거라는 거죠. 저자의 유머와 가식 없는 소통 스타일 덕분에 독자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자가 펼쳐놓은 여정을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의 유머와 가식 없는 소통 스타일. 전에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러 세미나를 끝나고 만나러 가셨대요. 만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이 있으셨대요. 갔는데 갑자기 누가 탁 치면서 내 세미나 영어로 하셨겠죠. 뭐 내 세미나 어땠어? 그러고 막 이러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들었는데 그 느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뵙지는 않은 그 상황을 호킨스 박사님 처음 이제 그냥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는 봤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뵙지는 않아도 그냥 한국인을 위한 어떤 세미나 그 영상 보고 그냥 그 선생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느낌이 그냥 있었어요. 툭 치면서 내 세미나 탁 치면서 내 세미나 어땠어? 하고 하시는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길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 뭐 파인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았다는 표현도 높은 어떤 그런 좋은 아주 그런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머와 가식 없는 소통 스타일, 가식 없는 그런 소통 스타일, 뭔가 해맑고 이 신념이 없어지고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다고요? 더 해맑고 천진난만해진대요. 뭔가 무게를 착 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더 천진난만하다라는 그런 천진스러움이 어린아이 같은 아직 처음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아직 이게 닦아서 천진해진 거는 아니지만 순수하잖아요. 어쨌든 순수한 상태가 있는 거고 다시 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모든 갖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 천진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그때 말씀하셨던 요새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느낌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냥 기분이 더 좋아요. 그냥 기분이 이 옥신수 박사님 책을 감히 제가 함부로 또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거여서 되게 조심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읽으니까 느낌도 또 틀리고요. 그 호킨스 박사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함께요. 성공을 기본으로 한 원칙을 끝까지 이게 무엇이지? 나의 그냥 몸에 딱 의식 안에 딱 저장이 돼서 내 의식이 그렇게 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이 생이 한 생이 다가 아니고 오늘이 다가 아니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는 생을 보고 몇 년 했어 몇 년 했어 몇 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얼만큼 했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